지난 주말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겨울과 봄철 기압 차이로 인해 강한 바람이 불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사례만 140건이 넘습니다. 지역민들이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선 시의원 출신인 백종헌 당선인에게 금정구 수건사업 해결을 기대하는 금정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중구 영도구 황보승이 당선인은 중구의 관광 트램, 영도구에는 노면 전차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생활 밀착형, 주민 체감형 공약들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 사고는 인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토요일 부산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하루뿐 아니라 올해는 이상하게 지난 겨울과 봄철 강풍이 부는 날이 제법 있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날이 계속되고 있어서 혹시 모를 산불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공사장 외벽에 설치된 가림막이 옆 건물을 덮쳤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피해만 7건에 달합니다. 25일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4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잦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부산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모두 10차례, 한 달 평균 2.5건입니다. 최대 풍속은 지난달 19일 초속 13.3m, 최대 순간 풍속은 지난 21일 초속 24.4m를 기록했습니다. 겨울과 봄철 이례적인 강풍은 기압차가 원인입니다. 북쪽은 저기압, 남쪽은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기압차가 매우 커 부산은 초속 19.5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28일 오후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초속 8에서 13m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이례적인 강풍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찢겨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올해 소방서에 접수된 강풍 피해만 140건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많은 만큼 평소 시설물 관리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풍이 예고되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해안 지역에는 풍랑으로 인한 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닷가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임시시설물이나 노후된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고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금정구에서는 사선 시의원 출신인 백종헌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백 당선인은 금정구를 제일 살기 좋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금정구 주민들의 바람과 일치할까요? 차선영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4.15 총선을 통해 금정구에선 백종헌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4선 시의원 출신인 백 당선인은 금정구에서 오랜 시간 정치 생활을 해온 만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백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낙후된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의 복합 개발은 금정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아니 상수를 갖다가 또 풀어드리는 게 제일 좋아. 상수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 당연히 발전해야죠. 이거 완전히 촌인데 여기가. 말이 그 금정구지. 벌써부터 뭐 개발하는데 실제로 뭐 개발된 거는 아직 없어요, 별로. 말은 뭐 종합터미널이라 하는데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외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좀 편하게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산성터널이 완전 개통해 있는 만큼 백 당선인은 금샘도의 조속한 완공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산성터널이나 윤산터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외부의 뭐 함영동이나 뭐 기타 저 기장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교통 그 신호 체계가 저희들한테는 좀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샘로라도 그 뚫려서 이것들이 분산되는 효과를 좀 이렇게 그 하고 그래서 좀 저 터널이 시원하게 빨리 좀 터널 수 있도록 국비도 좀 많이 따오시고 금정군의 골목 상권을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백 당선인. 주민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지금 살기 힘들거든. 왜 저기 시간은 말뿐이지 뭐 돌아서고 나면 7시 20분 나 아니 돈 많은 놈 보내서 그 누가 알겠어. 기업도 많이 들어서고 참 젊은 층들도 많고 참 옛날처럼 부산이 참 살기 좋고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경제도 그렇고 참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백 당선인은 이외에도 금정산과 범어사, 회동수원지 인근 등 금정군의 천혜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 사업의 활성화와 예술인 지원 사업 등 성장을 멈춘 금정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상상으로 그리는 장밋빛 미래 대신 공약 사업들이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 빠른 시일 내 눈앞에 펼쳐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우리 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을 점검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선 풀뿌리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구 영도구 황보승희 당선인의 공약 점검해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영도구 황보승희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은 중영도구 지역의 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구에는 주요 관광지들을 연계하는 관광 트램을,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구에는 노면 전차를 설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관건인 실현 가능성. 타당성 검토 그 용역을 해야 되고 네. 그 이전에 이게 이제 부산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지역 맞춤형 공약들도 눈길을 끕니다. 중구의 경우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등 지역의 수건 사업 추진에 동력을 보태는 것은 물론 삼복도로 고지대 주거 편의 향상을 위한 100원 택시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주민 체감형 공약들인 만큼 신임 중구청장과의 협업을 통한 공약 실행이 주목됩니다.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굉장히 그 고바위에 계단이나 이런 데를 오르내리신다고 힘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네네. 최소한의 비용 100원만 내고 상징적으로 100원을 내고 관내를 이동할 때 뭐 긴급하게 병원을 가신다거나 네네. 이럴 때 그 무료에 준하는 100원짜리 택시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영도구 지역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황보승희 당선인은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원도심 부활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공약 중에 두 번째 공약이 그 영도를 위시해서 그 일대에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하고 네. 그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건 결국 텍스 프리 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많은 민간 투자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친 풀뿌리 정치인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황보승희 당선인. 당선인의 약속과 포부가 중영도구 원도심에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클럽과 술집 등을 잇따라 방문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부산 시민들이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구 확진자 19살 A씨와 접촉한 143명이 자가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새벽 A씨가 방문한 부산진구 클럽의 당일 방문자는 총 514명으로 이 가운데 39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고
접촉자 12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부산시는 연락이 닿지 않는 62명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고 연락처에 오류가 있는 50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어린이집에 체온계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비접촉식 체온계 3,100여 개를 구입해 부산 지역 모든 어린이집 1,700여 곳에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명당 마스크 2장을 나눠줄 수 있도록 마스크 3만여 장을 비롯해 방역 물품 구입 예산 2억 4천여만 원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됐는데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대여회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큽니다. 박초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섭니다.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차량이 멈춰서고 손소독과 신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어 운전자에게 차량 창문과 트렁크를 통해 포장된 장난감이 건네집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방식입니다. 주차장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로 장난감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지금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미리 신청하면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겁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대여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랑 놀거리 굉장히 많이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트까지 받아서 놀거리 걱정까지 잊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센터 안에서는 꽃다발 제작이 한창입니다. 노란 후리지아가 포장을 마치고 봄향기를 전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연 신청을 한 2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꽃의 빛깔도 느끼면서 아이들과 그동안 참 잘 참아줬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봄 기운을, 봄 향기를 전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화훼 농가도 돕고 코로나19로 지친 가정을 위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아내의 깜짝 이벤트에 꽃을 받아든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꽃을 받게 되면 이제 애기한테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이 답답해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일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박철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온라인 강의와 함께 대면 강의도 시작해 캠퍼스가 조금씩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산의 각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대면 강의가 시작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대학 입구에서 발열 체크가 한창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부터 워킹 스루까지 출입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온라인 개강 중 대면 강의가 시작되며 벌어진 풍경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제 생활 방향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도 보장도 하고 감염 예방도 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 들어서며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름과 이동 수단 등의 정보를 기록해 사후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강의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문과 창을 열어둡니다. 강의 인원도 15명 이하로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접촉이 거리를 두게끔 자리 배치를 하고 기본적인 룰, 마스크라든지 수업 중에도 마스크 벗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뭐 3-4시간 실습이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잘라가지고. 새내기들은 기대와는 다른 대학 생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면 강의가 시작됨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 그 소리라든지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 교수님들도 있었는데 대면 강의는 그게 아니고 좀 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점이 이제 동기들이랑 빨리 친해지지 못한 것도 크고
이제 대학 들어오면 MT나 동아리 같은 게 큰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아쉽죠. 동명대의 대명 광자는 3주째입니다. 참여 학생은 전체 8천여 명 중 1,700여 명으로 20%가 조금 넘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강의를 주저하고 있는 대학들에겐 좋은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 뉴스 김석진입니다.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시민단체 오 전 시장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여성 청소년 과장을 수사 총괄팀장으로 두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 사고는 인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용역을 맡은 대한토목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는 당시 배수시설이 막힌 상태에서 비가 오면서 성토 사면의 수위가 높아졌고 물 막힘 현상을 유발해 성토 재료로 부적합한 석탄재가 매립돼 있어 사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토목학회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사면의 가장 아래쪽에 배수로가 매립돼 있는데 이 배수로가 흙으로 막혀 있어 배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날인 10월 2일 이 지역에 95.5mm의 비가 내렸지만 비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지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금정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금정구에서 구석구석 방역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금정구의 금정 희망 프로젝트 1차 사업 중 하나인 구석구석 방역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관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정구는 이외에도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과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 일제조사, 온천천 유지 관리 등 101명을 모집하는 2차 사업을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과 동부산권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부산의 공공의료가 7대 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이고 침례병원 파산 이후 금정구뿐 아니라 동부산권 전체의 의료 공백으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28일 화요일 부산은 오전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 19도로 오늘과 비슷해 낮 동안은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대부분 지역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낮 기온 20도 선을 넘으며 낮 동안은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낮아 쌀쌀하기도 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물결도 최대 1m까지 이는 등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 중반인 수요일부터 낮 기온 20도에서 22도 선까지 오르며 따뜻하겠고요.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며 잠시 맑은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